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역사와 문화유산 속 숨겨진 이야기를 심층 탐구하는 한국의 미스터리 유물과 건축물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미해결의 수수께끼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바로 진위 논란에 휩싸인 왕릉들입니다. 역사는 과연 누구의 기록이며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진실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한국사에는 특정 왕의 능으로 전해지지만 그 진위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학계에서 오랜 논쟁이 이어지는 무덤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역사 기록의 불완전성. 고대 기록은 소실되거나 간략하게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후대 기록의 왜곡 가능성. 승자의 역사 혹은 특정 집단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고고학적 증거의 부족.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발굴되더라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라의 김씨 왕조 시작과 얽힌 미추 왕릉, 후삼국 시대의 비운의 주인공 견훤의 능, 그리고 고려 왕조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공양 왕릉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각 왕릉이 품고 있는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치며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또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보겠습니다. 챕터 1, 신라의 시작, 미추 왕릉 가공된 역사인가, 숨겨진 진실인가. 먼저 신라 김씨 왕조의 첫 왕으로 알려진 미추왕의 능입니다. 현재 경주 대릉원 내에 미추 왕릉이 존재하지만 이 무덤이 실제 신라 제13대 왕인 미추 이사금의 능인지는 불확실합니다. 지름 59.1m, 높이 13.5m로 대릉원 고분군 중 네 번째 규모의 큰 능이며 김씨 중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인물의 무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삼국사기에는 미추왕이 대릉에 장사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어 현재 대릉원이라는 이름도 바로 이 기록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현재의 미추 왕릉이 그의 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고려 인종의 명에 따라 김부식이 편찬했으며 삼국의 역사적 사실을 기전체 형식으로 기록하여 왕, 재상, 장군 등 지배층의 행위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설은 미추 이사금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 후대 경주 김씨왕가에서 뇌물마립간과 버풍왕의 업적을 따와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가공 인물이라는 가설을 제기합니다. 이는 김씨 시조인 김할지가 직접 왕위에 오르지 못했기에 김할지 대신 미추왕을 내세워 김씨 왕조의 정통성을 신화적으로 강화하려 했다는 주장과 연결됩니다. 특히 삼국 유사에 수록된 미추왕 주격군 설화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제시됩니다. 이 설화에 따르면 신라 유리왕 때 이서국이 금성을 공격하자 미추 왕릉에서 댄잎을 귀에 꽂은 병사들이 나타나 적을 물리치고 사라졌으며 이후 왕릉을 죽현릉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해공왕 시대에 김유신의 혼백이 미추 왕릉으로 찾아와 자신의 후손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한탄을 토로하고 미추왕의 혼백이 이를 달래며 나라를 수호하자고 권유하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설화들은 미추왕이 단순한 왕을 넘어 국가를 수호하는 호국신으로 신격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주장은 왕실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대의 역사 재편 과정에서 인물이 창조되거나 업적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고대사 연구에 있어 문헌 기록의 비판적 검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미추 왕릉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릉원 내 신라 고분들은 대부분 돌무지 덧날 무덤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 또는 지상에 목각을 설치하고 그 사방과 위에 돌을 채운 후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드는 형식으로 도굴이 어려워 유물이 온전히 보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70년대 경주관광종합계 발계액에 따라 미추 왕릉지구 발굴조사단이 조직되어 천마총과 황난대총 등 대릉원 내 다른 고분들이 발굴되었고 금관을 비롯한 수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와 신라 고분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발굴 성과는 미추 왕릉 역시 돌무지 덧널 무덤일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정식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진위와 내부의 비밀은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챕터 2, 후백제의 그림자, 견훤릉 패자의 기록은 왜곡되는가? 다음은 후백제를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능의 진위가 불확실한 견훤릉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논산시 연못 금곡리에 견훤의 능으로 알려진 무덤이 있으나 이 또한 진짜 견훤의 능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공식 명칭도 정견원묘로 견훤의 능으로 전해지는 무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주변에 아무 시설 없이 큰 봉분 하나만 놓여 있어 쓸쓸했던 견훤의 마지막을 연상시킵니다. 견훤은 후백제를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고려를 세운 왕건과 달리 폭군으로 규정되는 등 역사적 평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견훤이 임금과 신하를 마구 죽이기를 마치 짐승 사냥하듯이 풀 베듯이 하였으니 실로 천하에서 가장 흉악한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고려 중심의 역사관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능의 진위 논란과도 얽혀 있습니다.
반면 승려 이련이 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는 다른 관점을 제공합니다. 삼국유사는 견훤의 탄생설화, 즉 지렁이와 관계를 맺은 여성이 비범한 아이를 낳았다는 야래자 설화를 수록하며 그의 비범한 출생을 암시합니다. 물론 삼국유사 역시 견훤의 비극적 최후를 자업자득으로 평가하는 부정적 시각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삼국사기와 달리 토착신앙이나 민간설화를 기록하여 지배층 외의 다양한 시각을 담으려 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고려사는 견훤을 궁예와 함께 천하의 극악한 사람으로 평가하며 도읍에 쳐들어가 임금과 신하배기를 짐승 죽이듯 풀 베듯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견훤을 새 시대를 열었던 혁명가로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학자들은 견훤을 단순한 반란수계가 아니라 민심을 수습하고 호족을 통합하여 새로운 사회 건설을 목표로 한 창업 군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평가 노력의 일환으로 전주시에서는 견훤왕의 표준 영정 제작에 나서는 등 견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후백제와 견훤왕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시대와 관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논산 정경암묘는 1981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능의 진위 논란을 해소하고 견훤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발굴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챕터 3 고려의 마지막 공양왕릉 2개의 무덤 하나의 비극.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의 진짜 무덤이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지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지를 두고 오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무덤이 두 곳에 존재하는 독특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먼저 고양시의 주장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고양 소재 무덤이 시신이 안장된 것으로 인정되며 1970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9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양시 측은 능의 규모, 형식, 성물 배치 등을 고려할 때 고양릉이 진짜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왕릉 주변에 왕릉골, 반나절릉 등 공양왕과 관련된 지명이 많다는 점, 그리고 공양왕과 왕비가 함께 연못에 뛰어들어 자결했다는 삽살개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세종실록 등 역사적 기록에 고양의 공양왕이 모셔져 있다고 주장하며 왕비와 쌍릉 형태로 나란히 모셔져 있고 성물과 비석이 고려말 형태를 그대로 지닌 점도 학술적 근거로 듭니다. 이에 대한 삼척시의 반박입니다. 삼척시 측은 자신들의 무덤이 진짜라고 주장하며 삼척의 공양왕릉은 강원도 기념물 제7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조선 태조가 삼척에 귀양 중인 공양왕과 아들 2명을 살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삼척 공양왕릉 옆에 아들의 묘가 나란히 있다는 점을 들어 삼척의 능이 진짜라는 입장입니다. 삼척시 관계자는 세종실록에 고양의 공양왕릉이 있다고 나오지만 시신이 삼척에서 고양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은 없다고 지적합니다. 조선 중기 삼척부사 허목이 쓴 향토 역사서 척주지에도 공양왕의 무덤이 삼척에 있고 산지기가 지금까지 왕릉을 지키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제시합니다. 삼척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는 고양 무덤이 왕비의 무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나중에 가묘를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두 곳 모두 공양왕릉으로 인정되는 상황이며 이는 공양왕의 비극적인 죽음과 고려 왕조의 마지막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석됩니다. 공양왕은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강원도로 추방되어 원주와 간성 등지를 떠돌다 1394년 삼척에서 살해되었고 1416년 태종 16년에 공양왕으로 추봉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덤이 두 곳에 존재하는 것은 공양왕의 죽음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고려 왕조의 마지막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양왕릉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 두 곳 모두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능력 및 석실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고양 공양왕릉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내부 유품의 도난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정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삼척 공양왕릉 역시 문헌 기록은 있으나 고고학적 조사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고양 공양왕릉의 석수 형태에 대한 새로운 가설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조선 왕릉의 석포가 이상 또는 사쌍으로 존재하고 석양과 함께 배치되는 것과 달리 공양왕릉의 석수는 단 하나만 존재하고 그 형상이 달라 석사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가설의 근거로는 왕릉골 주민들에게 구전되는 삽살개 전설, 사자 갈기가 삽살개의 털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에서 사자가 수호 동물로 여겨졌다는 점 등이 제시됩니다. 고양시와 삼척시 모두 공양왕릉의 보존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2013년에 잔디 식재 및 화장실 교체 등 정비를 진행했고 삼척시는 1837년부터 능을 개축하고 매년 제사를 지내는 등 보존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추 왕릉, 견원릉, 그리고 공양 왕릉을 통해 한국사의 흥미로운 미스터리들을 탐구했습니다. 이 세 왕릉의 진위 논란은 단순히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넘어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해석되며 때로는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이 모든 논쟁의 중심에는 문헌 기록의 불완전성과 편향성,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의 부족이라는 공통적인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 각 사서가 가진 특징과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비판적인 역사 읽기의 첫걸음입니다. 궁극적으로 역사는 과거의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각으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진위 논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스터리들이 우리에게 역사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공양 왕릉의 경우처럼 진위 논쟁 자체보다 공양 왕과 관련된 역사적 흔적과 근거를 모두 인정하고 그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기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시대와 관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문화유산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임을 일깨워줍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미해결의 과제들을 풀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발굴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신라 최초의 절 흑류사 터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보물소태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이 솥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고려시대 불교가 재난과 역병에 어떻게 맞서 싸웠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찰이 의료와 구호의 중심지였던 고려시대, 과연 불교는 어떤 방식으로 백성들의 삶을 지키고 재앙을 극복하려 했을까요? 흑류사 터의 보물솥 고려 불교와 재난 대비의 미스터리,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놓치지 마세요. 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